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그 상반기에 코스피에 올라타지 못했던 분들의 그 심리를 코스닥 투자자들이 그대로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포모가 온 날이었고요. 오늘 코스닥이 무려 8% 넘게 급등 성공하면서 900선을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하반기로 접어드는데요. 하반기 시장에 대한 미리 보기 장이었을까요? 아니면 단기발 급등이었을까요? 일단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위주로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의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었던 건 섹터 전체로 봤을 때는 바이오 쪽이었고, 애프터마켓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추가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에코프로가 무려 상한가 종가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에코프로 BM도 24%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이오 안에서 알테오젠 9% 슈팅 나왔고, 이외에도 비만 치료제 쪽 종목들 강했습니다. 기술 이전 기대감 있는 플랫폼 종목들, 그리고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이 한국 기업과 이제 투자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비만 치료제 섹터도 오늘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 나왔고요. 반도체 소보장도 조금 차별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오늘 로봇주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쪽에서는 삼전, 닉스, 스퀘어까지 전부 다 조정세 받았지만 삼성전기와 현대차에 한해서는 플러스 움직임 나왔습니다. 특징은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에서 빠지고 못 오른 쪽, 쉰 쪽에서 오늘 급등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상승률 상위도 한번 볼게요. 이제 대부분 다 좀 2차 전지나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게임 종목까지도 오늘 상승률을 빨갛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2차 전지에 이슈가 있어서 오른 건 아니고, 지금 코스닥 쪽으로의 수급 이동 가능성,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 거니까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오늘 수급이 좀 이렇게 코스닥 쪽으로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스피가 그렇다고 끝난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 여전히 코스피 쪽에 대한, 메모리 쪽에 대한 펀더멘털은 탄탄한 상황입니다. LNF,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LG 엔솔까지 오늘 20%대 급등 성공했고, 코스닥 안에서도 에코프로, 뭐 신성 델타테크 같은 2차 전지 그 양자 종목들, 에이징랜드 반도체 소보장인데 오늘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도 상한가인데요. 이쪽도 지금 뭐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해외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게 1등을 했다,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제 포트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코스닥 종목이 많이 없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정도로 비중을 강하게 실어서 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좀 조정을 받았다 보니까 그렇게 제 포트가 웃는 얼굴은 아닙니다.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갖고 있고, 또 대한전선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데, 대한전선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반가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29,850원대 저점 터치하고 오늘 11% 급등에 성공을 했고,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에 들여오는 그 변압기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겠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변압기 종목들 급등했고, 전선, 전력주들도 함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전선 이대로 바닥을 딛고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저희 이번 주 시선 강탈 통해서 지켜보시고요. 제 시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 뒤면 제가 하반기에 접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에는 좀 다른 시장의 모습이 보여질까요? 자, 그런 부분들 오늘 섹터별로, 종목별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시선 강탈 출발할게요. 네, 월요일장 오늘 마감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숫자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이대로 코스닥의 성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만, 서재용 위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되게 서프라이즈했죠.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이렇게 강하다고 싶을 만큼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고, 이 상승을 오후장까지, 그리고
그리고 애프터까지 놓치지 않았다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본격적인 코스닥의 랠리의 시작일까요? 김진만 위원님께서는 반도체를 꼽아주셨는데 반도체 오늘은 그 정부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대형 투자 소식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서남권에 800조 원 투자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해서 총 3,500조 원 규모였나요? 그렇게 제가 공시를 본 것 같은데, 야, 그렇게 많은 돈이 장기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매력도가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가 반응 자체는 좀 엇갈리는 흐름이에요. 한미반도체, 두산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은 상승 마감했는데 본주들은 좀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 수급 리밸런싱 때문인 건지 이들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뭐 반도체 관련돼서 주말에 뭐 2,000조까지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기대하신 분들은 많았는데요. 일단은 지난주부터 이제 7월 초가, 7월 이제 6월 30일까지 이어질 리밸런싱 더해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살짝씩 자금들이 이탈을 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쪽도 이제 반도체가 리밸런싱 차원에서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랜만에 코스닥 쪽에 2차 전지 바이오 쪽에 좋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쪽도 일부 이제 펩 투자에 관련돼서 뭐 전공정 장비 쪽은 살짝 종목별 강세가 나왔고요. 일단 클린룸이라든지 이제 짓는 그런 차원에서의 굉장한 이제 주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조금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고 그다음에 수급만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시장의 해답은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가팹 프로젝트 소부장에 쌓여 있는 먼지를 좀 닦아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외부적으로 7월 초에 있을 이제 코스닥 30주년 행사 전에 그래도 조금 이제 무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1,000포인트까지는 한번 연기금 차원에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왜냐면 행사를 하는데 30년 전에 1,000포인트인데 30년 후가 30년이 지난 현재 1,000포인트가 안 됐는데 행사를 하는 건 조금 이제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7월 1일 날 기준으로 한 1,000포인트 다시 만들고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한 하락을 딛고 생각보다 이제 반등을 세게 해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도 괜찮고 코스닥도 괜찮은 시장이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는 특히 7월에도 수출 데이터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또 역대급 수출 데이터를 뽑아내게 되면서 이제 7월에 있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기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이닉스는 개별적인 ADR 상장까지 이상이 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7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소부장 자금률 50%라는 그런 정부의 목표를 채웠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쟁력이 좀 낮았던 혹은 이제 경쟁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술력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국민성장펀드라든지 기타 수급적인 요인들로 좀 베네핏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또 9월에 있을 코스닥 승강제에 대부분들의 종목들이 사실 소부장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는 반도체 쪽을 여전히 오늘 뭐 혹여나 살짝 쉬어갔다 하더라도 시장의 해답은 명확히 반도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반도체 조금 더 상승룸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든지 코스닥이든지 해답은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해 주셨고요. 서재호 의원님께서는 광통신 섹터를 꼽아 주셨습니다. 이쪽에 대한 어떤 매력도를 보고 선택해 주신 건지 궁금한데 광통신 종목들이 이제 올해 1월부터 한 4월까지 계속 랠리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깊게 받았거든요. 다시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결국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6G 투자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이제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쪽도 마찬가지고 6G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이런 성장에 광통신이 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런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리로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광통신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부분은 엔비디아가 이제 루멘텀 홀딩스랑 그다음에 코이런트 이런 쪽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감행을 하면서 이제 광통신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이제 광통신 관련주들이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약간 테마성의 성향이 좀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반으로 한 그런 광통신 관련주들이 앞에서 치고 나가는 따로 차별화되는 주가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통신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지금 낙폭 과대 상태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자리에 있다.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통신 지금 다시 봐야 되는 이유들 설명 주셨고 종목이 참 많아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시는지 잠시 뒤에 한번 여쭤볼게요. 제 포트를 한번 좀 보자면 일단 제 포트는 이제 대부분 반도체로 좀 꾸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투톱 담아놨고 하나마이크론, 제주반도체까지 소부장이라서 반도체가 아닌 종목은 전선 정도? 근데 오늘 코스닥 흐름을 보니까 2차 전지랑 바이오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김진만 위원님께서 물론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건 알지만 이쪽 섹터에 대한 매력도는 몇 점 정도로 평가하세요? 저는 네.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네. 사실 코스닥이 가려면은 제약,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더해서 2차 전지에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나 혹은 이제 가늠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이미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안 좋을 거야라는 이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부 비중은 놔둬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파이프라인이 좋다든지 혹은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어느 정도 수급에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들 혹은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라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한 종목 정도씩은 편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인텔이 그랬는데 완전 하방 추세에서 그냥 전고점까지 며칠 만에 그냥 뚫어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코스닥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전고점까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내에서 순환매 관점에서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한 종목, 그 다음에 바이오 한 종목 정도는 저는 충분히 편입을 해도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좋게 보시는 종목도 있어요? 저는 이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리가켄 바이오가 국민성장펀드에서 이제 네, 돈이 맞아요. 자금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네. 그날 들어간 당일날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상단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눈물이 뚝뚝 흘리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오늘 적정 구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저는 리가켄 바이오가 그래도 한국 이제 에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이프라인이 많고 그 다음에 기술력까지 입증된 기업인데 최근에 자금까지 수혈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를 한번 우선적으로 코멘트를 드리겠고요. 2차 전지 쪽으로 보시게 되면 만약 ESS 양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라고 아마 뭐 LNF 쪽에서 호스피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LNF 쪽을 한번 탄력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실적이 좀 탄탄하고 유망한 종목을 말씀 주셨네요. 2차 전지에서 LNF, 바이오 쪽에서는 리가켄 바이오 말씀 주셨고요. 서재영 의원님께 대한전선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11% 급등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그 하락률이 절반 이상 회복이 좀 됐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는데 대한전선이 그 국책과제의 연구기관으로 오늘 좀 선정이 되면서 또 강한 탄력을 보이기도 했어요. 지금부터 반등이 시작한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단발성 급등이다라고 보세요? 네, 아직까지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좀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은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54%나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가에서는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빠졌다는 건 그만큼 호재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는 이런 전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력기기랑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몇 년치의 수주가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자 이런 우위 시장에서의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지금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고 그리고 사실상 갖고 계시다면 당연히 지금은 홀딩이 맞는 거지 지금 손절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반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반등 타이밍을 노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상 외국인의 뭐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반등에 대한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안경을 써서 그런지 약간 신뢰도가 팍팍 느껴지는데 일단 지금 손절하기 좀 늦었다라고 하셨고 네 일단은 지금은 반등을 좀 노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할게요. 위원님들의 포트로 넘어가시죠. 김진만 위원님의 탑5 상승률 LS 일렉트릭과 두산 퓨얼셀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오늘 또 LS 일렉트릭이 변압기 관세 인하라는 호재 속에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3등 자리에 있는 KC텍 볼 텐데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한 건 아니고 정말 차별적으로 올라간 종목들만 있었습니다. KC텍은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고 오늘 장중 14%까지 슈팅이 나와주면서 신고가에 대한 도전을 다시 한번 오늘 좀 했습니다.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거든요. 신고가 경신할 거야 하면서 10만 원 다시 돌파 가능할까요? 네, 지난주에 한번 KC텍 코멘트 드리면서 이거 다시 봐도 될 만한 자리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사실 명확합니다. 재료도 많고 돈도 잘 버는데 어느 정도 이제 주주 환원까지 하는 최고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지금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시총이 한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한 3조 정도까지는 충분히 밸류 값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CMP 연마제나 여러 가지 CMP 관련된 턴키 방식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KC텍이 갖고 있는 매력도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종목이라서 저를 이제 요 초부터 계속 이제 추적 관리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2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많이 올랐지만 여러분들이 내일 혹여나 약간의 음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공략하셔도 신고가를 돌파를 기준으로 잡아서 공략을 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음봉이 나오면 또 사도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셨고 상단은 12만 원까지 열어두신다고 하셨어요. 삼성전기도 체크해 주세요. 목표가 250만 원,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말씀 주셨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 한 급락하고 나서 4거래일 정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21선 잘 지지해주고 있고요. 오늘 3% 상승 마무리 지었어요. 추가 매수도 돼요. 네, 추가 매수도 되고요, 신규 매수도 되고요. 그냥 사두고서 목표가까지 지켜봐도 될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도 장중에 이제 MLCC 장전부터 해서 MLCC 관련돼서 가격 상승폭이 1년 이상 지속될 것 같아요. 너무나 공급이 타이트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쓰고 있는 MLCC의 기준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단 밸류에 있는 기업들이 쫓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기와 무라타 등 대형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익 개선세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 커패시터 매출, 실리콘 커패시터 관련된 매출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점, 삼성전기의 탄력에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한 주에 요즘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주당 2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다섯 주만 사도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액면 분할을 한번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삼성전기의 매력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지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 세 종목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정하고 그 안에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시는 전략을 썼을 때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기 조금 더 상승 여력을 보여줄 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벌써 최고가 기준 37% 상승 기록 중인데요. 없으신 분들, 갖고 계신 분들도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서재홍 현 리포트 넘어가 볼게요. 저희 핫할 때 담았던 LG전자, 현대오토에버, 대덕전자까지 전부 세 자릿대 급등 성공했고 일진전기도 오늘 바닥에서 반등 주면서 다시 한번 랠리의 초입인가를 또 기대하게 만드는 흐름을 주었습니다. 한국콜마 리뷰할 텐데요. 진짜 오늘 정말 오랜만에 화장품 종목들이 급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그렇고 또 코스피에 상장된 화장품 종목들도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또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가려져 있던 실적 좋은 종목들이 이제 드디어 좀 빛을 보나? 라는 생각이 들던데 한국콜마를 11만 원까지 홀딩할까요? 네, 우선 한국콜마 같은 경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상 실적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많이 못 올라온 섹터가 일단 화장품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시 조정을 받게 되니까 바로 순환매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단 한국콜마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ODM 1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11만 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11만 원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13만 원까지도 충분히 목표가를 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처럼 실적 좋은 종목에도 수급이 들어가면서 좀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11만 원 터치 시
돌파 시 13만 원까지도 상단 열어두신다라고 팁을 전해주셨고요. 셀트리온도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데이였어요. 셀트리온은 저희 바닥에서 공략을 잘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사실 바이오는 의구심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는 이러다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 지금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신고가 랠리를 하면서 뭐 엘라엘리를 비롯해서 머크 대부분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 그러니까 순환매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단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으면서 사실상 아직까지는 신뢰를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헬스케어와는 약간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바이오 쪽이 치고 나가는 올릭스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릴가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사실상은 조금 무겁기 때문에 재미는 없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바이오 종목보단 재미없겠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부분에서 오늘 기관의 대량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오늘 그래도 7%, 8%대 상승이 나왔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반등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근간으로 한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담 없이 끌고 가도 좋다라고 하셨고요. 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종목 리뷰까지도 해드렸으니까 이제 내일은 뭘 볼까 좀 관심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의원님부터 반도체를 계속 좀 밀고 계시는데요. 소부장 안에서도 섹터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쪽 들고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오늘 클린룸 관련주고요. 한양 ENG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제 클린룸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팹이죠.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서 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공정 중에 하나다라고 좀 코멘트를 드리면서 사실 이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투자 집행한 것을 기반으로 내일 오전에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진짜 수혜는 여기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제목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먼저 우선적으로 전력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클린룸 관련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급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메가팹 프로젝트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삽을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지도 선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력이라든지 인프라도 갖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삽 푸는데 거의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만 이미 공장 내에서 증설이 진행되고 있는 일정상 이제 클린룸 관련주인 한양 ENG가 이미 많이 수주를 따낸 이력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발적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에 대해서 이익과 영업이익과 매출이 확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메가팹 프로젝트는 주가의 탄력성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이제 클린룸 관련주들이 몇 개한테 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독보적인 실적과 이익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메가팹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소부장 또 한 종목 관심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양 ENG가 박스권 하단에서 오늘 이제 위에 있는 거래량을 뽑아냈기 때문에 저도 직전 고점까지는 가도 그렇게 부담되는 시가총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2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하단과 상단이 명확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과 상단이 명확하다라는 건 항상 같은 자리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같은 클린룸 관련주인 K엔솔도 오늘 20% 좀 급등을 해서 같은 클린룸인 한양 ENG도 이번 주에 좋은 흐름 보이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다음은 우리 서재웅 의원님의 종목인데 네, 통신장비 대장주 가져오셨네요. 네,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RFHI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RFHIC 같은 경우는 사실상 통신 부분, 이제 5G SA 쪽에서 이제 글로벌, 그다음에 귀지국 신설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수혜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단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통신 장비 쪽에서는 사실상 수익성이 조금 성장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방산 쪽에서의 그런 수익성이 고수익이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광통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멀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멀티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RF 머티리얼즈랑 RF 시스템즈를 통해서 자회사들을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하면서 사실상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외에도 이제 에릭슨에 대한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이제
이제 계약에 대한 부분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레이시온 같은 경우도 일단 추가적인 고객으로 이제 확보를 하면서 이런 고객사들이 이 여러 군데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에 반해서 일단은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50%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높았지만 주가가 부담스러워서 접근하기 힘들었다면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50%나 빠져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기에도 200일선 근처까지 이제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가는 11만 원을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만 7천 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RFHIC 11만 원대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 다시 이 통신 장비주들이 상반기의 활약을 또 하반기에도 보여줄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전에도 들고 왔었던 바이오 종목이고 D&D 파마텍입니다. 일단 지금 바이오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장에서도 그리고 홍콩 증시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메시 신약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 유력 후보가 화이자다라는 좀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진짜로 기술 이전이 될지 안 될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늘 또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도 유의미한 것 같고 이제 국민성장펀드 하반기에 나오고 또 코스닥 승강제 이야기도 나와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볼게요. 김진만 위원님께 D&D 파마텍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까요? 네, 사실 안 오를 것 같은데 네. 올릴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 제가 안 오른다고 하면 오히려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이제 바이오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다루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꿈만 바라고서는 굉장히 현실이 냉혹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단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초보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여러분들 답지가 명확하게 있는데 굳이 너무 어려운 섹터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저는 직전 고점까지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게 아니다. 신규 매수를 바이오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D&D 파마텍이 조금 이제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니까 굳이 이제 코멘트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우 바이오파마도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들고 왔었는데 근데 또 말씀과는 다르게 또 13만 원까지 상단 열어두신다고 해서 꽤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서재욱 의원님께도 D&D 파마텍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대형주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적인 종목들, 네. 알테오젠이라든지 D&D 파마텍이라든지 아니면 올릭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부분을 힘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모습, 반등에 대한 부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도전을 해본 정고점까지는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D 파마텍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한번 수렴해봤고요. 김준만 위원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 있어요. 2,000조 전의 전쟁 시작. 이게 뭐 장기적으로 2,000조 투자인데 얼마나 반도체 쪽에 영향을 줄까 저 이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해주세요. 네, 사실 이게 2,000조라는 게 저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가봐야지 아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우리 코스닥 소부장 종목들이 먼지가 가득 꼈는데 적어도 먼지들을 조금 이제 털어줄 만한 이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잘 팔리려면 먼지가 닦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닦인 먼지에 어느 쪽이 수혜를 많이 받을지 코멘트를 드리면서 특히 이제 혹여나 오늘 바이오나 2차 전지 상승을 보시고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라고 조금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역배열에서 올리는 거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차분하게 소부장들을 잘 매수하는 전략을 짜봐야지 여러분들 이번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면서 공개 방송에서 2,000조 수혜는 이쪽이 받을 거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많은 이제 자료 준비했으니까 이어서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만쌤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스터 클래스 임광민 위원님과의 시간 잠시 뒤 이어가고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임광빈입니다. 요즘에 증시의 변동성이 엄청 컸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피로감을 느끼신 투자자님들 많으셨을 텐데요.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딱 출시가 되고 나서 오늘 이제 딱 한 달하고도 이제 1거래일이 지난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선 정리하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종목이 출시가 되고 나서 지난 금요일 날 주식시장만 해도 전체 주식시장에 상승하는 주식은 4%였고요. 자, 그리고 하락하는 주식수가 96%였습니다. 네, 그 또한 우리 하락한 주식수가 96%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한 달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단일 레버리지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이 한 달간 종목들이 평균 하락률이 27%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다른 거의 2,500개 주식은 27%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시장에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제 변화, 코스닥이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피는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3%대까지 하락했다가 오후장에 가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 물론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전약 후강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코스닥이 8%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바닥을 모르고 계속 추락하다가 에코프로부터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20% 넘게 급등 나오는 주식들이 있었죠.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이 시작이 6월 달입니다. 여기가 이제 6월 달이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주식이 빠졌죠. 그러니까 자, 대부분의 종목들 차트 보시게 되면 요즘에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떨어졌다 빠졌다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차트가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번개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가 한 달간 27% 하락했는데 이 하락한 이유가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종목 상장 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금관 원장도 내가 들어누워서라도 이거 종목 막았어야 됐었는데 후회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일단 이렇게 갔어요. 이미 지난 일이죠. 자, 이때 우리가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 코스닥의 이 봉이 6월 8일에 봉입니다. 이 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코스닥은 매우 상황이 나빠졌었습니다만 오늘 주식시장에 나온 이 양봉 있죠? 이 앞에서 이 양봉과 다릅니다. 이 양봉과 이 양봉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질적으로 다른 양봉입니다. 자, 이 양봉은 분위기가 반전되는 양봉입니다. 즉 코스닥이 최바닥입니다. 최바닥. 이 양봉이 오늘 나옴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8% 상승 나온 게 그냥 모양만, 구실만 기술적인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 게 아니라요.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자, 왜냐면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단일 레버리지 주식들도 떨어졌죠. 그런데 증시가 오른 상승한 첫 번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간 이랬던 적이 없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떨어지면 단일 레버리지 추락하고 단일 레버리지 하락하면 삼전 하이닉스 더 빠져서 코스피 떨어지고 코스닥도 덩달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반전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은 대한전선입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회장을 서로 이제 만나서 90도로 인사하는 뉴스 여러분 보셨습니까? 뒤에 이제 최태원 SK 회장이 있었죠. 대한민국의 호남권에 반도체를 크게 투자하는 내용, 그리고 충남권에 반도체 투자하는 내용, 그리고 SK에서도 선대적으로 반도체를 크게 투자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1,000조 원대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반도체 투자하고 팹을 증설하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가운데서 전선 주식 당연히 살아날 겁니다. 우리나라에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2035년도까지 증설하게 될 텐데요. 데이터 센터를 늘리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게 에너지를 수급하는 방법과 그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전력난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는
이 전선 주식이 될 텐데 오늘 주식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장의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삼전하이닉스가 오르고 삼전하이닉스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늘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일 레버리지 종목들이 상장된 지 딱 한 달 정도 되는 이 시점에서 포모가 살짝 이제 시장에서 누그러지고 시장이 성숙해가는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선 섹터도 매우 강하게 올랐고 전선 섹터의 모멘텀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더더욱더 부각될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데이터 센터가 증설될 때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섹터와 또 종목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잘 봐주시고요.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전선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가비스인데요. 기가비스는 코스닥 150 종목 안에 속한 주식이면서도 동시에 7월 달에 코스닥 30주년 행사 속에서 코스닥 시장의 부양책으로 이제 시장을 개편할 수 있죠. 시장을 1군, 2군, 3군으로 개편할 때 프리미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0만 원까지 지켜보시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우리 SK 하이닉스 지금 고민이신 투자자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300만 원 가게 되면 주식을 매도할까라는 이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00만 원 당연히 넘어갈 거고요. 삼성전자도 40만 원 당연히 넘어갈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8,200포인트 정도 수준이죠. 코스피에 대한 전망치 9,500에서 10,000포인트 수준의 주가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300만 원을 뛰어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300만 원을 당연히 뛰어넘고 삼성전자가 40만 원의 주가를 당연히 뛰어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300만 원을 간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시기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과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신규 매수를 하셔도 괜찮고 또한 삼전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 시점이라고 한다면 확률이 높다고 한다면 단일 레버리지 주식에 대한 매수도 함께 고려해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의 한마디를 말씀드리면 아래 자막에 나갈 겁니다.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오늘 주식시장의 코스닥의 상승은 비정상의 정상화였습니다. 코스피가 저가를 8,200포인트를 잡았고요. 오늘 이제 종가는 8,394포인트인데요. 장중에는 8,200 수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삼전하이닉스가 아침에 떨어지면서 코스피 대형 주식들도 그에 커플링 됐었지만 추후 삼전하이닉스는 오후장에 반등 나왔고 대부분의 주식들도 오후장에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뭐가 비정상이었냐면요. 지난 2주 동안 앞에 오프닝 때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전 하이닉스가 상승하면 거기만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단일 레버리지 주식들로 자금이 이동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래는 2% 상승할 상황, 하이닉스가 4% 상승할 상황인데 단일 레버리지 주식이 삼성전자가 4%,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가 갑자기 수급 몰리면서 10% 올라가니까 프로그램이 오히려 주식을 본주에서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금이 다 단일 레버리지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자체가 삼전하이닉스의 본주의 수급을 주가를 왜곡시켰죠. 또 반대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씩 하락하면 단일 레버리지도 2%, 4% 하락해야 되는데 단일 레버리지 주식이 갑자기 수급이 쏠리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일 레버리지를 추정하면서 주가가 원래는 가야 되는데 이 본주를 중심으로 해서 본주가 중심이 되고 단일 레버리지 주식들이 본주를 따라가야 되는데 단일 레버리지 주식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삼전하이닉스가 더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수가 떨어지고 다른 종목들까지 지수가 하락하면서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매도하게 되고 또 ETF 수급이 꼬이면서 떨어지지도 않아도 될 주식들이 떨어졌던 게 지난 2주 동안의 시장이었습니다. 이 자체의 시장을 두고 정부에서도 정책 실패다라고 얘기했죠. 한마디로 이 지금의 상황, 지난 2주간의 이 하락은 비정상적인 하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8% 상승은 코스닥의 포모가 아닙니다. 코스닥이 포모가 아니고요. 떨어질 필요가 없었던 게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오를 자리가 많겠죠. 또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코스닥의 30주년 행사를 생각했었을 때 중소형주 위주의 반등은 더 강하게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장이 정상화되면 삼성전자이닉스 오르면서 코스피 오르고 또 이 안에서 대형주 순환하면서 현대차 쪽, 또 전선 쪽, 원전 쪽까지 다 순환하게 될 것이고요. 코스닥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코스닥에 대한 부양책 기대감 살아나면서 코스닥 저가 매수에 확 들어오겠죠. 그러면 전체 주시장이 다시 7월 달엔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엔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버티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신용 매수나 미수 매수나 담보대출로 인한 반대 매매가 나가신 투자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투자자님들께서는 굉장히 마음에 또 조급함을 가지고 계실 텐데 아니요, 다시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시장, 네, 어디 관심 가져야 되냐? 한마디로 이제 주시장 전체입니다. 내일장 전체가 다시 한 번 더 또 반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말도 안 되게. 주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시장 전체가 대체적으로 상승할 텐데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할 때 단일 레버리지 ETF 주식들을 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졌었을 때 단일 레버리지 주식들에 대한 비중은 확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9,500에서 10,000포인트 수준까지 상승할 때 당연히 삼전 하이닉스가 오르겠죠. 그래서 오늘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포모 진정세가 포착됐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주식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투톱 상승 시 타 종목이 하락을 됐었던 게 지난 2주간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 상황이 바뀌게 될 겁니다. 반도체 투톱도 상승하게 되고 다른 종목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6월 말 7월 달부터는 그려질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코스닥 프리미엄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코스닥의 승강제 개편 때문이죠. 1군, 2군, 3군으로 나뉘게 되고 이 1군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매출과 이익 성장이 좋은 주식과 함께 플러스 지배구조 개편이 그러니까 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가 시장에서 인정할 만큼 우량한 회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다든지 또는 경영진이 깨끗하다든지 그리고 공시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 코스닥 프리미엄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실적이 좋은 몇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용 관련된 주식 중에 파마리서치가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시청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대략 주식이 바닥에서 10만 원대에서요 70만 원대까지 아주 크게 장기적으로 오른 주식인데요. 자, 이 기업이 고가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올해는 주식이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코스닥 승강제가 도입이 됐었을 때 첫 번째로 주식시장에서 관심받을 만한 파마리서치입니다. 자, 이 기업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매수합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 많이 샀고요. 특히 연기금 최근 주식시장에서 한 달간 자, 파마리서치의 최근 한 달간 수급입니다. 연기금이 1,000억 샀습니다. 연기금이 1,00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1,500억, 외국인도 2,000억 원을 한 달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가 현재 바닥권입니다. 이 박스권 구간에서 외국인이 2,000억, 기관이 1,500억 매수한 겁니다. 자, 이 기업은 3년간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좋을 것이고요. 또한 배당 성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프리미엄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주식으로 손꼽힙니다. 또한 클래시스라고 하는 주식도 볼 수 있겠고 휴젤이라고 하는 이 바이오 기업도 같이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코스닥의 프리미엄군에 속할 수 있는 기업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과기부 장관도 나와서 말했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 얘기했죠.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SK 하이닉스도 투자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역시 데이터 센터 증설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쪽도 관심을 받고 에너지 쪽도 관심 받겠지만 결국 전력난입니다.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은 전력전선 인프라 기업이 되겠고요. 이 안에서 LS그룹과 대한전선 빼놓지 말고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GNC 에너지를 다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GNC 에너지는 제가 9시 TV 방송 통해서 굉장히 저평가 때 발굴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도를 날렸던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죠. 자, 이 기업 만 원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주식이 비상용 발전기 수주가 막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GNC 에너지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실적이 썩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25년도까지 실적이 좋다가 26년도 때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하로 주가가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주식이 떨어졌었는데요. 그러나 이 지점부터 다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의 개수에 비례해서 비상용 발전기도 수주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GNC 에너지가 2만 원대면 주식이 굉장히 싼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GNC 에너지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략주는 뭐냐면요. 바로 파마리서치입니다. 앞서 이제 파마리서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코스닥에 대한 바닥이 확인된 점, 그리고 파마리서치는 코스닥 기업이라는 점, 또 파마리서치의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나빠서 주식이 못 올라간 점을 고려했었을 때 고점 대비 최바닥까지 60%가 떨어진 파마리서치가 되겠습니다. 한 달간 횡보한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2천억 원대, 그리고 기관은 1,500억대를 30만 원 가격권에서 매수했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리서치는요. 이 구간대에서 단기적으로는 7월 달 초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39만 원에서 40만 원의 주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주가를 목표가를 잡는다고 한다면 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9만 원, 2차 목표가는 50만 원 말씀드리면서요. 손절 가격 30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임강균 의원님의 강의 잘 들었고요. 이제 그동안 좀 빛을 못 봤던, 눌려 있었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이제는 빛을 발할 순간이 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이야기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얘기는 이 방송, TV 방송이 끝나고 나서 유튜브 그리고 MTNW 앱을 통해서 동시에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에 임광빈, 시선강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반전에 오늘 드디어 성공을 했죠. 코스닥이 8%가 올라갔다는 건 분위기가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7월 달 강력한 상승 랠리로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는 이 시점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은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며 또 올라온다고 여기서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일 게 아닙니다. 불타기를 하거나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타이밍임을 말씀드리는 6월 마지막 방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제 선택은 오랜만에 한번 바이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이고요. 내일장도 어떤 종목 가져오시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